한중일의 대중동 교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분쟁은 유가 상승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중일에 특히 큰 충격을 줍니다.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원유와 가스의 50 내지 90%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중동 분쟁 시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제조 원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본이 금과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세 나라는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중동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크며 수출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생산비와 물류비가 상승하고 무역수지 악화, 원화 약세,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줍니다. 중국 역시 충격이 크지만 완충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으로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수출 의존형 제조업 국가로 중동 분쟁은 제조업 비용 상승, 수출 감소 및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며 경기 둔화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규모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부터 수입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가격과 환율을 통제하는 나라여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중동전의 충격이 크더라도 한중일 세 나라 중 버티는 힘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구조적으로 취약하지만 안정성은 높은 나라입니다. 원유와 LNG 수입 비중이 높은 일본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수입 비용 증가, 물가 상승, 수출 감소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엔화의 안전자산 효과와 산업의 높은 에너지 효율성, 원전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은 중동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단기적으로 전력과 연료비 상승, 무역 적자 확대, 소비 위축 등 실물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지만 금융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중동 분쟁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동과 교역 규모가 큰 한중일에는 특히 민감한 정치-경제적 문제입니다. 한중일의 대중동 교역 규모를 비교해보면 중국이 약 4천 내지 5천억 달러, 일본이 약 2천 내지 2,500억 달러, 그리고 한국은 연간 약 1,500 내지 2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은 중동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1대1로 정책을 통해 중동과 구조적으로 연결된 경제권을 형성했습니다. 일본은 중동에 자동차와 기계 등을 수출하지만 원유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에너지 확보형 무역 구조이며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지만 플랜트와 건설 수출 비중이 더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중일의 대중동 투자 규모 역시 중국이 한국, 일본 대비 압도적 우위를 보입니다. 중국의 중동에 대한 누적 투자 규모는 약 2,500 내지 3,500억 달러로 추정되고 1대1로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항만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며 투자 규모 면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누적 투자 규모는 약 1,000 내지 1,5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석유와 가스, 정유, 화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투자 모델로 리스크 관리형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누적 투자 규모는 약 300 내지 700억 달러로 추정되지만 최근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직접 투자보다는 플랜트와 건설 프로젝트 투자 비중이 크고 수주형 투자와 전략적 투자가 혼합된 구조입니다. 세 나라의 투자 모델을 요약하면 중국은 패권형 투자, 일본은 에너지 확보형 투자, 한국은 프로젝트 기반 투자 유형입니다. 한국의 대중동 교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동 지역의 무역 구조는 에너지 수입대 제품과 플랜트 수출로 요약됩니다. 원유의 약 70%, LNG의 50% 이상을 중동의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등으로부터 수입합니다. 따라서 중동은 한국 경제의 에너지 생명선으로 간주되며 중동 산유국들과 국가안보 수준의 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곧 한국의 물가, 환율, 산업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한국은 많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동 지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규모도 큽니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IT와 가전제품 등이며 최근에는 방산 무기와 장비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건설업체들이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주택, 도로 및 플랜트 건설에 참여해왔고 지금은 신도시 건설,
발전소와 정유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원유와 산업기술을 교환하는 상호의존 구조가 확립되었으며 중동 경기는 곧 한국 건설 플랜트 경기와 직결됩니다. 무역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인적, 문화적 교류도 활발합니다. 중동에는 건설, 플랜트, 상사 등에 관련된 한국인 주재원들이 많고 유학생, 민간 외교, 비즈니스 교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포럼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중동 협력 세미나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됩니다. 한편 이슬람권에도 K 콘텐츠가 확산되어 K-팝과 드라마의 인기가 높고 스포츠와 문화 교류도 활발합니다. 과거에는 인적 교류가 건설 노동자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문화, 교육, 외교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중동이 한국의 투자를 늘려나가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PIF, 아랍에미리트 ADIA 등 중동의 국부펀드가 한국의 반도체, 바이오, 스타트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중동 국가들은 자원국가에서 투자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한국을 적절한 기술 투자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순한 건설 수주를 넘어 지분 투자 및 운영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동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후 장기 운영에 참여하거나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식 등입니다. 한국은 건설 후 철수하는 방식에서 장기 투자 및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수익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소와 재생에너지, AI와 디지털,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과 방산 분야가 핵심 투자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산업협력 구조가 포스트 석유협력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에 진출한 주요 업종과 기업들을 보면 건설 플랜트 분야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발전소, 정유시설,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중동 진출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화학 분야에서는 SK, GS, 현대오일뱅크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원유와 가스의 공동개발, 저장 및 유통에 참여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한화, 현대로템, LI진엑스원 등이 UAE, 사우디 등의 무기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구조 다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동전이 진행되면서 관련국들의 무기 재고가 줄어들고 방위력 강화를 위한 신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중동 지역에 대한 방산 무기와 장비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게임 기업들의 중동 투자가 눈에 띄며 크래프톤의 중동 게임사 투자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중동은 젊은 인구가 많아 콘텐츠 기업들의 중요한 공략 대상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네온 프로젝트 등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참여가 활발하며 수소와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AI와 데이터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한 편입니다. 종합하면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건설, 플랜트 중심으로 일방적 수주 구조가 형성되었으나 202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에너지, 투자, 기술 및 안보 협력이 결합된 구조로 확대되고 있으며 여러 나라와 전략적 경제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는 등 협력 구조가 격상되고 다각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건설 및 플랜트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지만 투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방산, AI, 수소 등 신산업 부문에서 협력이 증가되고 거래 방식이 단기 거래 중심에서 장기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음 중국의 대중동 교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대중동 교류는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국가 전략과 밀접하게 결합된 구조입니다. 교류의 양상이 에너지, 인프라, 금융, 군사, 디지털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패키지 협력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역 구조 면에서 중동은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한국처럼 에너지를 주로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으로 원유의 50% 이상을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으로부터 수입합니다. 한국, 일본보다 수입 비중은 낮지만 수입 물량은 절대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란산 원유에 접근하지 못하지만 중국은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산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동 수출은 기계와 전자제품, 자동차와 전기차, 통신장비, 철강과 건자재,
기타 중저가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이 중동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최대 교역 상대국 역시 중국이며 에너지를 수출하고 공산품, 인프라, 소비재를 교환하는 교역 구조입니다. 중국은 이란과의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시행하는데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격상시키는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둘째, 인적, 문화적 교류와 외교적 개입도 활발합니다. 중국은 중동에서 적극적으로 외교적 중재자 역할을 시도하는데 사우디와 이란 간 외교협정을 중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은 중동 국가들을 경제 파트너를 넘어 외교와 안보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삼으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적 교류의 핵심은 중동에 진출한 대규모 노동자와 기술자들이지만 유학생 교류도 활발합니다. 외교적 역할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중국은 중동 국가들과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공자학원을 통해 중국어 교육과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 진출을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와 경제적 영향력을 결합함으로써 중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셋째, 투자와 금융협력 측면에서는 중국과 중동 간 양방향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1대1로 정책의 중요한 거점이자 통로로서 국가 주도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항만, 도로, 철도 등 SOC, 산업단지, 발전소와 정유시설, 5G와 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중국은 인프라 건설을 통해 중동 지역에 대한 장기 지배력을 확보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형 모델을 중동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한편 중동 국가들은 국부펀드를 이용해서 중국의 에너지와 석유화학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중동 국가들은 상호 투자 구조를 형성했고 위안화를 매개로 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 에너지기업과 중동 국영 석유회사가 합작을 통한 에너지 협력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진출한 중국의 주요 기업에는 국영 에너지기업, 인프라 건설기업, 통신 및 디지털 기업, 자동차와 신산업 기업, 금융 및 플랫폼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에너지 기업으로는 페트로차이나, 중국석화, 중국해양석유 등이 있으며 이들은 유전 개발, 정유화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프라 건설 기업으로는 중국국 유건설토목공사와 중국철도건설공사 등이 중동에서 항만건설, 철도건설, 도시개발 등에 참여하여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신 및 디지털 기업으로는 화웨이와 중신통신 등이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와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아디를 비롯한 자동차와 태양광, 배터리 기업들은 중동의 미래산업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이 밖에 중국의 국책은행들과 디지털 결제 기업들이 프로젝트 금융과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중동 무역, 투자 규모는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며 한국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반해 중국은 국가 전략과 패키지 진출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동 지역 영향력이 경제에 국한되지만 중국은 경제, 외교, 안보를 결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대응에서 중국은 제재국가인 이란까지 포함하여 대응하지만 한국은 미국 동맹 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중국의 대중동 전략은 에너지 확보에 그치지 않고 1대1로 정책에 기반하여 인프라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의 통합을 시도하며 디지털, 군사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외교적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한국과 중동의 관계가 경제협력 파트너라면 중국은 경제 플러스 지정학적 패권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란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승 및 이란 신정체제 붕괴로 결말이 난다면 중국의 이런 전략과 위상은 크게 위축될 것이므로 중국은 중동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본의 대중동 교류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대중동 교류의 핵심은 에너지 의존 플러스 안정 지향 플러스 고부가 협력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공격적 확장도 아니고 한국처럼 건설 중심도 아닌 조용하지만 깊은 장기 파트너형 교류의 형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역 구조를 보면 초고도 에너지 의존형으로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중동 의존도를 보여줍니다.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데 주요 수입국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등입니다. 이 때문에 중동산 에너지 안보는 곧 일본의 국가적 생존 문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동은 일본의 주요 수출 시장입니다. 핵심 수출품은 자동차, 기계와 플랜트, 철강, 화학제품 등이며 대표 기업은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 중공업 등입니다. 중동의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고품질과 내구성 이미지가 강합니다. 무역 관계에서 원유와 고급 제품, 즉 자원과 제조 기술을 교환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중동에서 정치적 리스크의 최소화 전략을 지향하면서 안정적 장기 계약을 선호합니다. 둘째, 인적, 외교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합니다. 외교 전략은 저자세 균형 외교가 특징이며 친미 노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동과 실용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쟁 개입을 최소화하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적 교류에서는 기업 주재원 비중이 높고 기술, 에너지 협력을 위한 교류가 빈번하며 정부 간 협력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한국, 중국에 비해 대규모 노동력 파견이 적은 대신 전문 기술 인력 위주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일본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으며 교육 및 문화 교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와 금융 협력 측면에서는 양방향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동향 투자는 자원과 지분 확보를 위한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이물산, 인펙스 등이 유전과 가스전 지분 확보, LNG 프로젝트 참여, 발전소 건설, 수소와 암모니아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의 단순 수입 구조에서 장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분 확보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일본향 투자는 국부 펀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금융, 부동산, 기술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일본을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하며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탈석유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수소, 암모니아 연료, 탄소 중립 기술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등장했습니다. 중동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에너지 기업, 제조 및 플랜트 기업, 자동차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물산, 스미토모 상사 등은 자원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 및 금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에너지 기업으로는 일본 최대 석유개발업체인 인펙스와 일본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기구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조와 플랜트 분야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 히타치 등이 발전소와 인프라를 구축하며 고급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닛산 등 자동차 기업들은 중동 자동차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대중동 관계는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접근 방식 측면에서 중국은 국가 주도의 공격적 접근 방식, 한국은 프로젝트 중심의 접근 방식이 특징이라면 일본은 안정적 지분 확보 및 장기 투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전략 측면에서 한국은 수입 의존 전략, 일본은 수입 의존과 동시에 지분 확보 전략이라면 중국은 수입 의존과 동시에 공급망 통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본은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립적 전략, 중국은 이란 관계에서 보듯이 리스크 감수 전략을 채택한 반면 한국은 동맹 관계에 의해 제약을 받는 등 상이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보입니다. 중동 지역과 특히 밀접한 산업을 보면 일본은 자동차, 에너지, 종합상사 등이고 한국은 건설, 제조업 및 방산 등이며 중국은 인프라, 디지털, 에너지 산업 등입니다. 중동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한국은 수주형 협력 관계, 중국은 패권형 진출 전략, 일본은 안정적 투자 파트너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세 나라의 대중동 교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